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와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 화요일이면 2분기 인도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테슬라 2분기 실적은 정말 아리송한 것 같아요. 2분기 인도량 예상과 실적에 대한 예상을 오늘 간략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옵티머스가 미국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4월 연속 빠지고 있고 오늘은 무려 1%나 넘게 빠졌어요. 자, 오늘 나스닥이 1% 넘게 빠진 이유 엔비디아가 무려 6.68%나 빠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빠졌어요. 아마존도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졌으니까 나스닥이 당연히 힘을 못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좀 빠르게 오르고 있죠. 80불대 이상에서 지금 안착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좋아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은 다우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주죠. 나스닥이 급하게 오를 때 다우지수는 많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투자자들이 나스닥을 매도를 하고 다우지수를 일부 편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S&P 500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나스닥 관련 대형주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하락을 보여주었죠. 10년물 국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좋지 않아요. 시장은 그간 많이 상승했던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전문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좋지 않습니다. 나스닥에 영향을 줄 만한 매크로 지표로는 역시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스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최근 계속해서 보여주었는데, 자, 연내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9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 9월 달이 될 확률이 지금 67.7%로서 어제 대비도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도 80.5%로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니까 올 가을이나 되면은 금리 인하가 정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일 또 하나의 매크로 이벤트는 PC 지수 발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돼요. 2월 12일에 발표되었던 5월 미국 CPI 지수가 전월 대비 낮은 수치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5월 PCE 지수 발표도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5월 달에는 유가가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또한 미 연준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지수를 좀 더 주목을 하기 때문에 만약 금요일에 발표되는 PCE 지수가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의 훈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엔비디아의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자, 일단 엔비디아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3일 연속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빨간색 선이 검정색 선 위에 있는데 일봉 차트상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 지지 라인으로는 100불을 정도를 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110불 정도를 깨고 내려오면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실적 발표는 8월 15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있어요. 뭐 반 8월 1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복절이 오기 전까지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다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역시나 높겠죠. 아직까지는 AI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음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대장으로 군림해왔던 엔비디아가 주춤하기 때문에 나스닥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보유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는데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0.24% 하락한 182.5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6% 하락할 때 테슬라는 0.24% 하락을 했으니까 괜찮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일 한 188불 이상까지도 오르기도 했어요. 차트상으로는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위로 오르는 듯한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 강력한 지지라인은 170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2분기 인도량이나 실적이 낮게 나와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170불 전후로는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인도량이 서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될 수도 있어요. 역시나 현재 200불대 이하 가격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아갈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금일 2분기 딜리버리랑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분석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존 방송에서 테슬라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시도한 AJ님의 2분기 딜리버리 예상치를 말씀을 드렸어요. 42만 1000대였습니다.
게리 블록도 2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자,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44만 2천 대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가 46만 6천 대였으니까 이것보다 5%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다만 게리 블랙 역시 42만 대 정도를 보고 있어요. AJ님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42만 1000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빠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월스트리트의 시장 컨센서스가 너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이번 주말까지 많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44만 2천 대가 42만 대로 좀 수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전체적인 인도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게리 블랙입니다. 그래도 월가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작년 전체 인도량은 181만 대 수준이었는데 현재 월가의 올해 전체 인도량이 181만 1천 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거의 성장이 없다라는 거죠. 게리 블랙은 또 하나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2분기에도 뭐 한 42만 대 수준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인도량 예상치를 또 한번 미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2024년 인도량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0만 대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전년 대비 역성장을 하는 거죠. 지난 1분기 어닝콜 4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올해 인도량은 전년 대비 그래도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전혀 반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테슬라 실적의 80% 이상, 뭐 86% 가까이는 자동차 인도량 실적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이번 분기에도 미스를 기록하고 전체적으로도 인도량이 하향이 된다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이 빨간색 선, 즉 테슬라의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EPS가 하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 이미 오늘 기준으로 2024년 올해 연간 EPS 예상치는 2.453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시작 대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에 예상했던 3.82불에서 36%나 내려온 수치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2024년 인도량이 전년 대비 못 미치거나 뭐 170만 대 수준까지도 내려온다라고 하면은요. EPS 추정치가 더욱더 하향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2024년 2.45불에서 2.2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게 게리 블랙 예상이에요. 좀 어두운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얘기가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워낙 낙관적으로 예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게리 블랙의 얘기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가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FSD 버전 12.4라든지 중국 내 FSD 연내 출시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테슬라의 프리미엄 지수 PER 지수가 높게 올라왔습니다. 74배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올해 1월 달에는 50배 수준이었어요. 55배 이하를 지금 보여주었었는데 최근에 테슬라의 AI 행보가 이렇게 PER 지수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에 인도량이 게리 블랙이 예상하는 42만 대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면 이 PER 지수가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도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AI에 심취해 있을 때 인도량을 보고 머리가 띵 하면서 테슬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제 예상에는 그래도 42만 대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분기에 38만 7천 대를 인도를 했었는데 이때 남았던 재고가 약 한 4, 5만 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부분 판매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42만 대 수준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다만 이 42만 대 수준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 그거는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좀 내려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2만 대 수준이 나왔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44만 대에 여전히 머무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딜리버리 미스라고 하면서 7월 2일에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테슬라의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 그러니까 차량 한 대당 판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분기에 차량 한 대 가격이 평균 43,400불이었는데 43,900불 정도, 500불 정도 올라가는 것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는 사이버 트럭이 이제 좀 의미 있는 물량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에서 기대되는 2분기 매출액은 17.7빌리언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이 중에 1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포션으로 사이버 트럭의 매출액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이버 트럭의 매출액이 이제 눈에 뜨기 시작을 하죠. 전체 매출이 약 5% 가까이 이제 사이버 트럭이 차지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이 주당 1000대 이상 생산, 1500대 생산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는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인도량이 상승한다라는 가정하에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동차 영역의 세일즈도 늘어날 수 있고요. 현재 서비스 영역과 에너지 스토리지 영역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과 실적은 계속해서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분기 인도량은 아마 한국 시간 7월 3일 수요일 새벽 1시나 자정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기관의 컨센서스인 44만 대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최소한 42만 대는 넘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7월 17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인도량 발표에 따라서 이 매출액과 EPS 예상치도 변경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매출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 그렇게 많은 포션으로 올라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의 예측치가 지금 꽤 커요. 월가 예상치가 0.59불, 0.6불 정도가 되는데 꽤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 2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미진하다라고 하면 매출과 예측치 그리고 주당 순이익 예측치가 모두 또 낮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뭔가 기리블랙이 불길한 예상을 하면서요. 최근 테슬라 주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긴 해요. 자,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7월 17일에 있을 어닝콜 일론의 발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확인을 했어요. 지난 4월 23일에 테슬라의 어닝콜이 있었고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한 일주일 만에 140불대에서 200불대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일론이 7월 17일 날 또 어떠한 발언을 준비했을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개인 주주들이나 뱅가드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대형 주주들에게 큰 감사함을 표현했던 일론이에요.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고요. 자, 최근에 우버 CEO가 우버의 주식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우버 주식의 약 50%나 매각을 했다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50% 매각했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정말 쳐죽일 놈이 될 것 같은데요. 우버 CEO는 그러한 짓을 했네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00만 주 중에서 한 100만 주 정도를 6월 17일 정도에 판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판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8월 8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예정에 있죠.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는 순간 우버의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판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역시나 이날 어느 수준까지 공개될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차량의 컨셉 모델이라든지 로보택시 앱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공개가 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업화의 그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업화의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주가에는 더욱더 강력한 요인이 되겠지만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2027년에나 의미 있는 수익이 로보택시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8월 8일 날 우리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중국 내 FSD 출시가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톰 주가 FSD 중국 내 런칭이 곧 올 것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죠. 아마 8월 8일 날 로보택시의 상용화, 상업화에 대한 그 날짜는 명백히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대신에 중국 내 FSD 출시 소식을 오피셜하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면은 주가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리고 인도령에 대한 그 의문이 상당히 짙어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알렉스라는 분께서 미국의 정말 어마무시한 이 천문학적인 국가 빚을 옵티머스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어요. 미국 주정부의 전체 빚은요, GDP 대비 122.3%라고 합니다. 자, 개인으로 따지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매달 122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이너스 22만 원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기준금리를 낮출 필요도 있겠죠. 금리가 낮아야지 이자를 적게 지불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미국 정부의 빚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 1인당 10만 3천 불의 빚을 지고 있고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26만 6천 불의 빚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어마무시한 빚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미국 국가 부채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옵티머스 도입에 따른 그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 미국을 더욱더 부자 국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자, 정말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데이브리님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면 유명한 게 바로 Over the Air, 즉 OTA 업데이트가 되겠죠. 무선으로 차량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해서 신차급을 유지하고 있는, 신차와 같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OTA가 당연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도 들어갑니다. 자, 새로운 스킬과 새로운 지식이 생길 때마다 이 옵티머스 로봇의 전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는 이 옵티머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강력한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옵티머스가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 옵티머스의 제조 원가는 상당히 낮아질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제조 원가를 대당 1만 불 정도로 보고 있고, 판가는 약 한 2만 불 정도로 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OTA 업데이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기능을 추가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따른 또 구독료도 또 받아갈 수도 있겠죠. 로봇의 성능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이 제조 원가는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PER 지수가 오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2분기 단기적인 인도량 예상과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만, 다만 주목할 점은 이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상승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를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도 내년에는 이 ASP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트럭의 본격적인 램프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라는 건데요. 사이버 듀주님에 따르면 올해는 사이버트럭의 전반적인 생산 캐파를 12만 대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25만 대, 내후년에는 50만 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러면 계속해서 사이버트럭의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 ASP의 향상과 더불어 인도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요. 계속해서 서비스라든지 에너지 부분에서 매출액 성장이 일어나면 테슬라의 EPS 역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바텀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 내년에는 사트 램프업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중국 내 FSD 구독 실적도 플러스가 될 수 있겠죠. 모델 Y 주니퍼도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2가 올해 하반기에 일단 공개가 될 수 있고요. 내년에 아마 2025년 말이 되겠네요. 그럼 소규모 론칭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테슬라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옵티머스 로봇이 내년에 기가 텍사스라든지 프리먼트, 그러니까 미국 내 공장에 1000대 정도 배치가 되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PER 지수가 더욱더 급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70 수준입니다만 옵티머스가 나오게 되면 10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가는 EPS 곱하기 프리미엄 PER 지수이기 때문에 내년에 EPS가 반등하는 가운데 옵티머스 로봇까지 1000대 정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으면은 내년 주가는 정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2년 내에 레벨 3 자율주행을 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포드와 같은 기업의 이 FSD가 라이선스도 될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뭔가 희망 고문의 연속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힘든 구간을 잘 버텨내야지 단기간에 10배, 20배 오르는 그런 구간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